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아침.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30살의 에밀리는 런던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냥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 그녀는 두 아이, 15살의 해리와 8살 찰리의 자랑스러운 엄마이기도 했다. 에밀리의 남편인 40살의 데이비드는 런던 중심가에서 승승장구하는 부동산 사업가였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면모를 감추고 있었다. 에밀리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였지만 남편 앞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모습이었다. 데이비드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강했고 가정보다는 사업에 더 몰두하는 사람이었다. 에밀리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지만 데이비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 에밀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해리는 아빠와 자주 갈등을 빚었지만 엄마에게는 속 깊은 아들이었다. 찰리는 엄마를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다. 어느 날 아침,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데이비드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에밀리는 찰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러 잠시 집 앞 마트에 들르기로 했다. 해리는 오늘 방과 후에 축구 연습이 있다며 연습이 끝나면 바로 친구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해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엄마,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죠? 오늘도 병원에서 야간 근무 있으신 거예요. 해리가 물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찰리, 형아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찰리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을 나섰다. 런던의 거리는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에밀리는 익숙한 풍경 속을 걸으며 찰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떠올렸다. 횡단보도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에밀리는 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과자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에밀리의 행복한 미소는 곧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위기의 시작.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에밀리를 덮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에밀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자동차의 경적이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에밀리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걱정했지만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병원으로 이송된 에밀리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지만 에밀리는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앞으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에밀리에게 크나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데이비드는 아내의 사고 소식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에밀리가 입원한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찾아와서도 형식적인 위로의 말 몇 마디만 건넬 뿐이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해리는 엄마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축구 연습을 마치고 친구네 집으로 가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해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날 이후 엄마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더욱 강해졌다. 찰리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것과 아빠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찰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엄마가 사고를 당한 후로는 어둡고 슬픈 그림만 그려. 차가운 에밀리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막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냉정했다. 그는 에밀리에게 위자료를 거의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데이비드는 런던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 있는 작은 새방을 하나 구해 에밀리와 아이들을 그곳으로 내쫓았다. 에밀리는 휠체어를 타고 좁고 낡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살게 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
해리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 스포츠 용품 가게로 달려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리는 축구에 재능이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지만 이제는 축구 연습을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 찰리는 엄마와 형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거들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힘든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든 듯해. 찰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찰리의 그림 속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해. 의심의 그림. 어느 날 해리는 가게 진열대에 놓인 고급 축구화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가게 주인은 해리를 의심했고 해리는 억울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 결국 해리는 도둑 누명을 쓰고 가게에서 쫓겨났다. 해리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 그때 해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윌리엄이었다. 윌리엄은 런던 경찰청 소속의 형사로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해리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윌리엄은 해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의 결백을 믿어주었다. 윌리엄은 해리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게 주인을 설득하여 해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해리가 잃어버린 축구화를 찾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우연한 만남. 새로운 윌리엄은 해리의 결백을 밝혀내기 위해 단서를 찾던 중 우연히 한 미술관에서 에밀리를 만나게 되었다. 윌리엄은 미술의 조예가 깊었고 여가 시간에 종종 미술관을 찾곤 했다. 그날도 윌리엄은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때 휠체어를 타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에밀리는 찰리가 그린 그림을 들고 미술관을 찾았다. 찰리의 그림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담고 있었고 에밀리는 찰리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윌리엄은 에밀리가 들고 있는 그림에 묘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림이 참 인상적이네요. 혹시 직접 그리신 건가요?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제 아들 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에밀리는 윌리엄을 쳐다보며 수줍게 대답했다. 윌리엄은 찰리의 그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에밀리는 윌리엄의 따뜻한 말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윌리엄은 에밀리의 사연을 듣고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벼랑 끝에 서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아이들에게 런던 외곽의 허름한 새방을 하나 던져주고는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는 에밀리에게 최소한의 위자료와 아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에밀리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었지만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빌미로 에밀리를 압박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더 이상 당신과 아이들은 짐일 뿐이야. 당신만 서명하면 우린 모두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데이비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군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실을 직시해. 당신은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일 뿐이.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다. 에밀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데이비드의 말대로 자신은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느껴졌다. 벼랑 끝에 몰린 에밀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더 행복해지. 올리비아의 등장. 새로운 에밀리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올리비아가 나타났다.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를 돕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왔다. 올리비아는 유능하고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였다. 그녀는 에밀리의 이혼 소송을 맡아 데이비드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에밀리,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데이비드 녀석, 내 권리를 그렇게 쉽게 뺏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외도 사실과 재산 내역을 꼼꼼히 조사했고 에밀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윌리엄의 도움, 희망의 빛. 윌리엄은 해리의 축구와 도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비드가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은 데이비드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다. 윌리엄은 에밀리에게 데이비드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윌리엄의 도움으로 데이비드에게 맞설 용기를 얻었다. 윌리엄은 에밀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왔다. 그는 에밀리에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에밀리가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봐 주었다. 윌리엄의 도움으로 에밀리는 온라인 의료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재택근무를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진실의 승리. 윌리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데이비드의 불법 사업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데이비드는 체포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다. 데이비드의 내연녀는 그가 몰락하자 냉정하게 그를 떠났다. 올리비아의 활약으로 에밀리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켰고 데이비드로부터 정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 모든 시련이 끝난 후 에밀리는 윌리엄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윌리엄은 에밀리와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는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해리와 찰리에게도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에밀리는 윌리엄의 도움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에밀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후 윌리엄과 함께 작은 미술 갤러리를 열었다. 갤러리 한켠에는 찰리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고 찰리는 어린 나이에 화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해리는 윌리엄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다시 축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촉망받는 축구 선수로 성장했다. 해리는 훗날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 영웅이 되었다. 올리비아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에밀리와 윌리엄의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로 남았다. 런던의 희망.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는 런던의 작은 동네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들의 집은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에밀리는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런던의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에밀리의 가족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안개 속에는 그들의 밝은 미래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런던의 안개 속에서 희망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리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는 스타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윌리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경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런던 외곽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설립했다. 찰리는 18살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의 그림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다. 찰리는 런던의 유명 예술학교에 진학하여 화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싶어 했다. 에밀리와 윌리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에밀리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예술 발전에 기여했고 윌리엄은 경찰에서 은퇴한 후 에밀리의 갤러리 운영을 도우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어느 주말 오후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는 템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경기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를 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찰리는 해리를 축하하며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윌리엄의 손을 꼭 잡았다. 윌리엄,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 당신과 아이들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들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요. 윌리엄이 대답했다. 에밀리는 윌리엄의 어깨에 기대어 템스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런던의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이제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찰리가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에밀리가 대답했다. 해리, 찰리, 에밀리, 그리고 윌리엄.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런던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함께 감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런던의 안개는 더 이상 그들을 가두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짙은 안개를 뚫고 그들만의 빛나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세월은 흘러 찰리는 28살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고 그는 런던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찰리는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인 에밀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 찰리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싶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가가 되었다. 어느 날 찰리는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전시회에는 그의 대표작들과 함께 그가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들도 전시되었다. 찰리는 전시회 개막식에서 어머니 에밀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에밀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절 찰리가 그렸던 그림을 바탕으로 새롭게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밝고 희망찬 미소를 짓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 그림은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감이자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찰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에밀리는 찰리의 그림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찰리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찰리,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쁨이야. 너의 그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렴.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에밀리가 말해. 찰리의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했다. 찰리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어머니 에밀리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찰리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윌리엄은 7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에밀리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 에밀리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80세의 나이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 해리는 50대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영국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는 은퇴 후 축구 감독으로 변신하여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힘썼. 해리는 윌리엄에게 배운 리더십과 헌신을 바탕으로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 어느 늦가을 저녁 찰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 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회상했다. 그는 어머니 에밀리와 윌리엄, 그리고 형 해리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 찰리는 붓을 들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 그림 속에는 런던의 안개 낀 거리를 배경으로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경쾌했. 찰리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시련과 극복,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 찰리는 붓을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 에밀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찰리,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찰리는 어머니의 격려를 되새기며 더욱 힘차게 붓을 놀렸. 그렇게 찰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대작을 완성했다. 그림의 제목은 런던의 안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 이 그림은 찰리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 찰리는 그림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런던의 안개처럼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세월은 흘렀지만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 4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여전히 런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안개처럼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늦은 밤, 런던의 한 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족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그런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역시 가족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 아니겠어? 윌리엄이라는 형사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게.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 에밀리라는 여인도 정말 대단해. 장애를 딛고 다시 일어섰잖아. 정말 강인한 여성이야. 찰리도 해리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어. 그 가족 정말 본받을 만해. 그렇게 런던의 밤은 깊어갔고 사람들의 이야기꽃은 시들 줄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 네 사람의 가족 이야기가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고 런던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런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 찰리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런던시에 기증했다. 그 그림은 런던 시청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고 런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그림을 보며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그림은 런던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그림 앞에 서서 짙은 안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앞으로도 영원히 런던의 안개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게 에밀리와 윌리엄, 해리와 찰리의 가족 이야기는 런던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전. 찰리의 선물. 시간이 흘러 찰리는 30대 중반에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런던에서 살았고 그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찰리는 자신의 성공을 항상 어머니 에밀리와 윌리엄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찰리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찰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에는 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찰리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 에밀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절 자신이 그렸던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그림 속 에밀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찰리는 그 그림을 보며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 에밀리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에밀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한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찰리는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넣어 어머니 에밀리에게 선물했다. 에밀리는 찰리의 그림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찰리, 정말 고맙구나. 이 그림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란다. 에밀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 그림은 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영원한 영감이시자 저를 이끌어주신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찰리가 말했다. 에밀리는 찰리를 꼭 껴안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찰리,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야. 너의 그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렴.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에밀리가 말했다. 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앞으로도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그림을 그릴 것을 다짐했다. 찰리는 어머니 에밀리에게 선물한 그림을 에밀리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인 전시회에 출품했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에밀리에게 바치는 노래는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그림 속 에밀리의 미소에서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발견했다. 찰리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찰리는 에밀리에게 바치는 노래 그림 앞에 서서 어머니와 함께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그림은 저의 어머니, 에밀리에게 바치는 저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찰리가 말했다. 찰리의 연설이 끝나자 전시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찰리는 어머니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에필로그. 찰리의 에밀리에게 바치는 노래 그림은 런던 시청에 기증되어 영구 전시되었다. 이 그림은 런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찰리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런던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었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그림 앞에 서서 짙은 안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곤 했다. 세월이 흘러도 찰리의 그림은 여전히 런던 시청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앞으로도 영원히 런던의 안개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